뭐 그 경위는 여러 가지 논란되고 있습니다만은 체포해서 억류했다가 재판을 해서 12년 징역을 때리고, 그리고 이제 3월 30일에는 개성공단에서 유성진이라고 하는 현대아산 직원을 억류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일어나죠. 이것은 사실은 두고 나중에 보면은 그 조이 제독이 말한 것처럼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 엉뚱한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그 엉뚱한 사건을 이용해서 거꾸로 상대편의 양보를 받아내는 그런 일종의 협상 기법을 발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8월 달에 오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불러가지고 그 편에 그 두 여기자를 대동시켜서 내보내고, 그 다음에 8월 10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평양으로 불러가고 뭐 등등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것이죠. 근데요,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셨는지 몰라도 이제 그동안 지난 작년 후반기에 하반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작년 이제 5월 달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하죠. 그런데 그 노무현 씨 자살한 데 대해서 북한이 즉각 조전을 보냈습니다. 조전을 보낸 건 아니고 방송으로 김정일이가 뭐 이 조전을 보냈다는 걸 발표를 하죠. 그러면서 5월 25일 날 핵 실험을 합니다. 5월 25일 날 핵 실험을 하죠. 그 노무현 씨가 자살한 다음 날이죠. 그래서 이 남쪽에 소위 친북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고, 도대체 지금 우리가 일종의 국상주의인데 이걸 이용해 이 기간 중에 이렇게 남을 도발하느냐 하는 그런 이제 원성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실은 북한 사람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냐면은 이 노무현 씨 국민장을 지내는 동안에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일이 남한에서 일어났어요. 500만 명에 가까운 소위 조문 인파가 생기고, 그리고 뭐 얼마나 이 과격한 소위 그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 이명박 정부 이 소위 그 물결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아마 이 북한으로서도 굉장히 그 호기를 잃어버리고 있구나, 일실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아마 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5.18 이 1980년 광주 사태 때 이걸 두고 북한이 두고두고 후회했던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석 달 뒤인 8월 달에 김대중 씨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북쪽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이상한 행동이 나왔죠. 즉각 김정일의 조전이 방송되고, 그리고는 소위 특사 조의 사절단이라는 것을 남쪽에 보냅니다. 자, 이제 그 조의 사절단 문제 조금 다음에 말씀드리죠. 그런 이제 조의 사절단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현정은 회장이 평양 방문의 결과로 해서 유성진이가 이런 사람이 8월 13일인가 석방돼 나오고, 그리고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적십자 회담이 금강에서 열리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이런 북한의 어떤 그 태도 변화가 뭘 말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눈여겨보지 못했던 한 대목의 기사가 8월 25일자 중앙일보 오면에 났습니다. 그 오면에 어떤 기사가 났냐면은 연안호 송환 문제 안전상 시간이 걸릴 뿐이라고 하는 제목 안에 그 조문 사절단의 김기남이하고 김양건이가 민주당 그 이 지도부하고 만나서 주고받은 대화가 나옵니다. 그게 속기록식으로 이렇게 대화록이 나와요. 그 대화록에 보면은
정세균 대표가 참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정세균 대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북한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지금 정권이 바뀌고 사람을 지금 바꾸는 도중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시 행정부 때 정책을 그대로 개성해서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시간이 좀 흘러가면은 사람이 다 바뀌고 나면은 미국 오바마 정부는 북한하고 대화를 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북한이 좀 참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아달라. 그랬더니 김기남이가 뭐라고 화답하느냐면 미국과의 관계는 우리는 역시 오바마 새 정부에 기대가 있었다. 문제는 정책의 행동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부시와 달라야 하는데 오바마 행정부가 행동이 없어서 유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대화 주고받은데 지금 남북 관계, 미북 관계가 요동치는 원인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작년 미국이 선거전을 지나는 기간 중에 미국의 소위 친국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라든가 도널드 그렛 전 주한대사라든가 빌 리차슨 뉴멕시코주 지사라든가 젤릭 해리슨이라든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 오버도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 평양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뉴욕에 있는 북한 사람들을 만나서 만나기만 하면은 이번 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 후보가 이기기만 하면은 그 민주당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달라진다. 부시 정부 때와 달리 우선 북한하고 만나서 이 양자 대화를 할 것이고 또 핵 문제를 그렇게 꼭 먼저 해결해야 된다 고집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미북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먼저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그냥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미국 사람들만 얘기한 게 아니죠. 여기서도 김대중 씨가 입만 열면 그 얘기를 해요. 김대중 씨 따라서 임동원 누굽니까? 여러 사람이 정동영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죠. 또 정세균 대표도 입만 열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 사람들이 정말 그걸 믿게 됐죠. 그런데 금년 1월 30일 날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부시 행정부가 보인 태도는 완전히 그렇지 않았죠. 오바마 행정부가 보인 태도는 달랐죠. 오바마 행정부는 이 북한 문제를 서두르지 않고 뒷자리에 제껴놓고 우선 서두른 것이 대한민국하고 지난 10년 동안 손상받았던 관계를 다독거려서 재가는 문제를 촉진했고 그리고 이 대북 정책은 첫째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명하지 않고는 절대로 미북 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특히 3월 달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아시아 4개국을 방문하면서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을 정도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반도 정책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밝힙니다. 그 미국의 입장을 밝히는 가운데 북한 사람들로서는 엄청나게 자극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클린턴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죠. 북한이 미국과 한국 간의 관계를 이간시키려고 하는데 꿈도 꾸지 말아라.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나 마찬가지로 가족관계다. 이것을 그렇게 간단히 이간될 관계가 아니다. 또 이 대한민국이 그동안 60년 동안에 이룩해놓은 발전의 성과는 소위 티라니, 폭정과 빈곤으로 아주 이 바닥에 처져 있는 북한과 상대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북한이 왜 대한민국을 공격하느냐. 지금 대한민국을 비방하는 그런 비방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한다면 절대로 그런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 북핵 문제를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북한 핵 문제가 포기되지 않으면 미북 관계는 개선이 없다. 그 대신